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 맛과 향, 그리고 가격이 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그 뒤에 숨겨진 과학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거 다들 한 번쯤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진짜 보기에는 완벽한데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런 과일이요. 바로 이 경험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인데요. 보이지 않는 품질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의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죠. 사실 문제는 과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농산물을 살 때 보는 등급 있잖아요. 대부분은 크기나 색깔 같은 겉모습에만 초점을 맞추지, 정작 중요한 향이나 맛 같은 보이지 않는 품질은 제대로 평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향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바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줄여서 BOCS라는 아주 작은 화학물질들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골치 아픈 게 온도나 보관 방법, 심지어 작은 흠집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계속 변해요. 그러니 이걸 일일이 측정해서 등급을 매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어려운 품질 코드를 성공적으로 풀어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종의 수서 파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사프란입니다.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로 유명한데요. 이 사프란이야말로 품질에 따라 가격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대표적인 작물이에요. 보시면 사프란의 품질은 딱 세 가지 핵심 화학물질로 결정됩니다. 색을 내는 크로신, 맛을 내는 피크로크로신, 그리고 향을 내는 사프라날. 중요한 건 이 물질들의 양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UV-비제 분광 분석이라는 기술을 쓰는데요. 쉽게 말해서 빛을 쏴서 얼마나 흡수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걸로 정확한 수치가 나오니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명확한 등급, 카테고리 1, 2, 3가 탄생한 거죠. 국제 표준으로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나옵니다. 바로 측정할 수 있으면 표준화할 수 있다는 거죠. 품질을 숫자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시장 가치와 직결되는 강력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사프란처럼 단순히 화학 분석만으로는 풀 수 없는 좀 더 복잡한 케이스예요.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필요했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올리브 오일은 두 가지 테스트를 모두 거칩니다. 먼저 왼쪽처럼 산도나 과산화물과 같은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하는 화학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엔 오른쪽처럼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직접 맛과 향을 봐요. 과일향이 나는지, 쓴맛이나 매운맛은 어떤지, 혹시 썩은 냄새 같은 결점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엑스트라 버진 같은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정말 철저하죠? 자,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화학 분석만으로는 모든 걸 알 수 없다. 때로는 사람의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복잡한 맛과 향을 가진 제품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해결 사례는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거의 전적으로 전문가의 감각에 의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스페셜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SCA, 스페셜티 커피 협회의 100점 만점 채점 시스템이죠. 고도로 훈련된 큐그레이더라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커피의 향, 풍미, 산미, 균형감, 후미 같은 항목들을 아주 세세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점 80점을 넘어야만 비로소 스페셜티 커피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고 그 점수가 곧 가격표가 되는 거죠. 이 커피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정말 강력합니다. 향이나 맛처럼 지극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했던 품질도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된 언어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훈련만 있다면 얼마든지 객관적인 표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성공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우리는 맛없는 과일을 사게 되는 걸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올리브 오일의 품질 기준과 오른쪽 사과의 품질 기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올리브 오일은 산도, 과일향, 쓴맛 같은 맛과 향에 대한 항목이 빽빽한데 사과는 어떻죠? 크기, 색깔, 단단함, 당도. 오라? 정작 제일 중요한 맛과 향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빠져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쁘기만 한 맛없는 과일을 만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맛과 향보다는 오로지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등급이 없으니까요. 이건 결국 소비자의 실망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진짜 품질의 기준 자체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는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허브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바질, 민트, 로즈마리 같은 허브들은 그 가치의 거의 전부가 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이 허브들의 향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등급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품질은 들쑥날쑥하고 가격도 그냥 주관적으로 매겨지는 거죠. 이건 바꿔 말하면 과학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허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작물들을 위해서요. 다행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성공 사례들이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품질 등급을 만들기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첫째,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사프란처럼 화학 분석으로 수치화하든 커피처럼 훈련된 전문가 패널로 점수화하든 반드시 정량화할 수 있어야 해요. 둘째, 재현성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테스트하더라도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시장에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 등급이 곧바로 경제적 가치, 즉 가격으로 인정받아야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향을 기반으로 한 품질 등급 시스템은 우리 농산물 평가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마트에서 과일 하나를 고를 때 당도뿐만 아니라 향 등급을 보고 고르는 날이 온다면 아마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의 맛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